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증여받는다면 6억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직계 좀비 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받는다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현금 증여하는 가장 첫 번째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사항이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금전대여인데요. 자, 금전대여 방식은 보통은 부모 자식 간에 공짜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과세 관청에서는 이걸 증여로 보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부모 자식 간에도 빌려주는 방식을 형식적으로 취하는 게 바로 금전대여입니다. 근데 과세 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는 거래는 다 증여로 보지 대여로 보지 않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여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라는 것을 좀 작성을 하고 그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 그리고 만기일 같은 것을 정해서, 이자 지급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자율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자 지급 시기에 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되고, 실제로 차용증에 따른 만기 시점에 그 해당 금액을 변제를 해야지 이제 금전 대여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자식이 아닌 제3자에게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이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차용증 상에서 만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제3자, 즉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뭐 이자 지급, 만기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적어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제3자한테 빌려주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하자. 그리고 그 형식에 따라서 이자 지급, 만기에 돈을 변제하는 그러한 실질을 조금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재산 담보 증여인데요. 우리 재산 담보 증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담보 대출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미 여러 채의 집이 있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 명의로 담보 대출을 일으키고, 이제 아들이 부모님 명의로 일으킨 이제 본인 명의의 대출로 그 금액으로 뭐 부동산을 사던가 이렇게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는 세법에서 이제 제3자 대출이라고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제3자의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 대출은 이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는 걸 제3자 대출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우리 상정세법 좀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제 무상으로 담보를 이용해서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 입장에서는 애당초 이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은행을 대출을 받는 거라면 애당초 그 대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증여세를 물리겠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대출받은 그 금액 전부를 조금 증여세로 매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미달하면 증여세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은행으로 대출받은 그 차입금에서 세법상 이자율인 4.6%에다가 은행에 지급하는 그 지급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산식을 살펴보면 다른 말로 봤을 때는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대출 받을 때 은행에 3%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가 약 6억 2,50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차입금에서 세법상 이자율인 4.6%에다가 은행 지급 이자율인 3%를 차감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이제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차입금의 금액을 역산해서 계산하다 보면 약 6억 2,500이 나옵니다. 다만 이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아들이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했을 때 이걸 적절한 비율을 따지면 차입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물리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만약에 아버지가 대신 변제를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금 이제 특수한 상황인데 창업증여입니다. 창업증여는 자녀가 혼자서 이제 본인 돈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을 빌려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법에서는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좀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조부모를 포함해서 50억 원 또는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을 한도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자, 이러한 혜택은 그런데 증여하는 재산 자체가 부동산이라든지 양도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 이런 재산은 안 되고요. 현금성 자산인 현금과 예금 정도만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이제 과세를 한다는 내용인데,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거 3년 전에 창업 자금으로 10억을 주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으로 4억을 준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계산할 때 다 합산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3년 전에 창업자금 10억을 준 거랑 지금 이제 4억 준 거를 이제 합친 금액인 1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 3년 전에 창업자금으로 10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업자금 10억에다 5억을 차감한 금액에서 10%의 증여세를 곱한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고, 지금 이제 현금으로 4억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4억에다가 증여세율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물린다. 그래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를 하더라도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는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증여를 하고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를 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 증여 재산으로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창업 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이 넘어가더라도, 즉 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사전 증여 재산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과거 15년 전에 아들에게 창업 자금으로 10억을 증여했는데 아버지가 올해 이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사전 증여 재산이 없는 걸로 상속세를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창업자금 증여가 과거 15년 전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 창업자금 증여는 10년의 범위를 넘어가서 증여를 하더라도 그 증여한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계산할 때는 사전 증여 재산으로 가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상속세 계산할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 결혼 출산 증여인데요. 이 결혼 출산 증여는 24년도 때 처음 이제 신설되면서 결혼과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증여세를 좀 합법적으로 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24년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분부터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는 직계 존속으로 받는 그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원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의 적용을 받으면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끔 되었었는데 이번에 혼인이라든지 출산 공제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최대 1억 5천까지 이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의 이제 와이프, 즉 이제 며느리의 아버지 또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증여까지 같이 합칠 수 있다면 최대 이제 3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혼인 증여를 할 때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린 1억에 대한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이번에 재혼하시면서 직계 비속인 자녀로부터 혼인으로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이건 혼인 증여에 따른 1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지 1억에 대한 혼인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출산 증여인데 출산 증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녀가 출산했을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다 보니까 따라서 손녀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만약에 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비과세가 안 된다. 즉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그 출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들한테 증여를 한다면 1억까지 가능하지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증여한다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1억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혼인증여와 출산증여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둘이 합쳐서 평생 1억까지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인으로 내가 이제 1억의 공제를 받아갔는데 혹시라도 이제 혼인이 안 돼서 이제 또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더라도 1억을 추가 공제 받을 수가 없고요. 평생 이제 1억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한 첫째를 출산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증여받았어. 그럼 증여세 안 내겠죠? 그런데 둘째를 출산해서 또 1억을 받으면 둘째 1억이니까 또 1억을 써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첫째 때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둘째 낳았을 때 1억은 증여세를 물려낸다. 즉 평생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